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나타난 거야. 그게 누구예요? 인간보다 뛰어난. 이게 바로 신이 된 인간. 바로 기술혁명입니다. 구글은 틀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인본적 권위를 구글에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보다 정확한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는 뭐냐 하면은 이제는 데이터 종교입니다. 미래의 나의 욕망을 이미 알고 있는 존재. 이건 절대 강자. 앞으로 모든 정부는 실패해요. 나는 윤석열 정부는 실패했고 저거 임기 못 마치고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윤석열이 무도한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 목숨 걸고 공부하자. 신검지 작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종교가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20대 때는 다녔는데 30대 들어와서는 아예 안 나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교회나 또 다른 어떤 그 종교적인 심성을 또 다시 찾게 될지도 몰라요. 그 나이를 먹어보면은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은 인생은 공허한데 인간이란 존재는 영원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 믿음. 이 오늘 소개할 책에서 일단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종교를 갖느냐?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공허한 어떤 그 존재를 충족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종교의 역사가 미래 종교 아주 그 희한하게 또 모든 전 인류를 아마 전부 다 포섭하게 될 새로운 종교의 출현까지 예견하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호모데우스. 호모데우스. 여기는 이제 호모는 인간이란 뜻이고 데우스는 라틴어로 가드하고 같은 뜻이에요. 신.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 가드 말고 가드는 그거잖아요. 보안관. 그런 지적 아주 좋아요. 네, 이 방송에 꼭 필요해. 그래서 신이 된 인간이란 뜻이요. 인간 자체가 신이 되는 종교. 네. 그런데 실제로는 위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더 수동적인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질 아주 어쩌면 비참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신이 됐다고 착각하는 인간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현대 과학기술 시대에 그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건데 이 책은 아마 시중에서 어디 베스트셀러 코너에 꽂혀 있는 거 어디 지나가다가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볼 굳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저자가 그 긴 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전 세계적인 열풍, 어떤 지적 영웅으로 취급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대형 스타가 됐던 사람인데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어떤 모색이 미래로 영역이 확장된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모데우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몇 가지 교훈을 내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무언가를 조금 우리가 궤적을 한번 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잘 몰라? 선생님이 설명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해가 잘안 얘기부터 됐어요. 한번 해볼게. 일단 이 책을 덮고 니체라는 사상가가 있었어.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신은 죽었다요. 그러니까 왜 중세 유럽 사회를 봐봐.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예요? 교황. 종교적인 질서 그 속에서 정치 질서도 종속돼 있고 경제 질서도 종속돼 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별일 다 벌어지잖아. 왜 뭐 심지어 신의 권리를 위조하는 면죄부를 판매한다든가 교황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왕이 될 수도 없는 세계. 이게 중세 시대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자유라고는 전혀 없는 세상이지. 모든 절대적 권위는 신이 있으니까. 근데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근대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근대 정치 질서가 일어나고 또 근대 경제 자유로운 인간들이 이제 탄생하다 보니까 이 신의 권위가 이게 반갑겠어? 안 반갑겠어? 걸리적거리잖아. 그죠. 그 신이 하나님이에요? 신이 하나님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 신은 죽자마자 이제는 인간의 슬픈 운명이 떠오르는 거야. 무언가 나를 지켜주는 권위가 사라진 세상. 얼마나 슬퍼.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니까 살만하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계속 살아봐. 이게 살만한 인생인가 회의가 올 때가 있잖아. 그때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신이 죽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슬픈 운명이 보인다. 그 운명이란 게 어떤 운명이냐? 한쪽에는 짐승의 세계가 있어. 이 절벽 위에. 여기는 욕망하고 투쟁하고 지배하고 싶어하고 이런 세계가 있어.
또 한쪽에는 이걸 초월한 고귀한 인간의 세계가 있어. 행복하고 신성한 어떤 불멸의 그 인간이 존재해. 이거를 갖다가 위버맨시 초인이라고 불러. 위버맨시요? 위버맨시, 독일어로 위버맨시 초인. 그럼 인간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 이 양 그 절벽 사이에 그 밧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밧줄에 어떻게든 매달려 가지고 이 짐승의 세계를 벗어나서 조금 더 그 고귀한 위버맨시의 세계, 초인의 세계로 밧줄을 타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인간. 그게 운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인간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모르 파티. 그게 그 말 뜻이 그 김연자 그 네. 노래 제목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네 운명을 사랑해라. 아모르라는 건 이제 라틴어로는 이제 사랑 이런 뜻이고 파티니까 영어로 이제 페이트로 변하는데 운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 나 몰랐어. 나 아모르 파티가 그 파티인 줄 알았어요. 뭐 저기 PARTY. 정당, 파당 하는 그 파티가 아니고 F로 시작되는 거지. 그러면은 봐봐. 신은 죽었다 그러고 이제는 새로운 인간을 향해서 부단히 이렇게 그 나아가야 하는 인간의 존재가 발견한 게 뭐겠어? 신이 죽은 시대에 새로운 사상이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뭐예요? 인간은 그 자체로 불멸하고 신성하고 행복하다는 거야. 그럼 신을 무한한 통해서 존재요. 행복해지지 않아도 인간 자체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인간 자체로 그런 행복해질 뜻이에요? 수가 있다.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과연 절대적인 거냐? 이 사상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럼 이 책은 그거 인본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일단은 신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된 인본주의가 탄생한 게 앞에 절반의 분량이고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데 지금 300페이지를 그렇게 짧게 요약해 주신 거네요. 다 요약한 거. 이 이 정도 읽었다, 이 정도 이제, 이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새로운 어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나타난 거야. 그게 누구예요? 인간보다 뛰어난 이게 바로 신이 된 인간, 바로 기술혁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 방송에 문광 스님의 강연이 자주 나오는데 내가 그 문광 스님 강론을 많이 듣거든요. 이 문광 스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 휴대폰이 있잖아요.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대. 근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화엄의 세계라는 거야. 화엄 사상이에요. 화엄 사상. 화엄 사상. 우주의 모든 사물은 서로 인연이 있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하나로 융합되기도 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다 있다는 그런 그렇죠. 거네요.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사상이에요. 네트워크 사상. 그러니까 이게 그 화엄의 사계를 보여주는데 이 휴대폰만 한 게 어디냐 이거예요. 이 책에서 보면은 이 비슷한 얘기라는 게 이제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기술 인본주의, 즉 저기 데이터교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새 그런 생각을 이미 갖고 계실지도 몰라요. 알고리즘은 틀릴 리가 없어. 인공지능은 정확한 거라고.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몰라도 인공지능은 나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로 뭐 세상을 검색한다고 그러지만 착각이에요. 구글이 여러분을 검색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뭘 검색하는가를 보고 나를 거꾸로 구글이 검색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이 축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의 그 능력, 성격, 취향이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되는 세상이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인간들을 그래서 구글의 중앙 컴퓨터가 대부분 그 데이터를 갖고 있고 대부분 그 사회 관계망을 다 추적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구글은 틀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인본적 권위를 구글에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구글이 그 권위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구글은 거대한 제국이자 신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구글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런 욕망의 속도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욕망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 사람이 너는 이런 걸 봐야 돼. 이런 광고를 봐야 돼. 해가지고 미래의 그 욕망을 예측해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욕망에 부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만들어주는 존재예요. 이것의 그 기본 토대는 뭐냐 하면은 광범위한 데이터와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이걸 통해서 전반적인 그 인간들의 행동을 내가 감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지식은 경험 곱하기 데이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 순서로 나가서 지식이란 경험 곱하기 감상이다. 그러니까 경험은 뭐예요? 데이터죠. 어디 마트에 갔다, 뭘 샀다, 그 다음에 무엇을 욕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곱하기 감성. 그러면은 그 지식은 누가 갖고 있어요? 회사가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인간보다 정확한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그 위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노트북에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여기에 릴라 제로라든가 알파고 제로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깔려 있는데 이걸 통해서 바둑을 둬보니까 아 이게 바로 신의 한 수구나. 아 그럼 기계랑 두는 거예요? 이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은 절대 바둑을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누구나 다 그랬어. 그때 그래서 이세돌이가 이겼었나요? 졌어요. 아 졌죠. 4대1로. 그게 2016년 일이에요. 그때 그 전율, 공포, 두려움, 경외심 이 감정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이야 자연스러워졌지. 그러니까 봐봐. 이게 새로운 종교는 뭐냐 하면은 이제는 데이터 종교입니다. 미래 나의 욕망을 이미 알고 있는 존재. 이건 절대 강자. 지금 기술혁명에서는 그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종교화되고 있다. 결국 그게 나머지 200페이지에 내가 요약 다 해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저자는 데이터 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라고 무책임하게 빠져나가. 그랬는데 무책임하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술혁명, 새로운 종교의 발생이 우리 인간성에 어떤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이 책에서는 미리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리라는 거예요. 자, 우선 근대 인본주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항상 옳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 하면은 내 자, 나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분해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결국은 나는 개인적인 독자적인 그 존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나 자신인 거야. 누구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지. 왜? 나는 통합된 존재고 내 자신이 목적이고 분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고유한 독자성을 갖고 있고 전 세계에 하나뿐인 김종대거든. 그렇다면 그 김종대의 주인은 김종대 본인이야. 이건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근데 기술혁명의 시대에는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예컨대 내가 똑똑한 아이를 낳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똑똑한 아이라는 그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맞는 유전자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한 여성의 그 난자에서의 유전자가 비슷한데 뭐가 빠져 있어. 그러면은 요 빠져 있는 거는 다른 여성한테서 그 유전자를 카피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편집해버려. 붙여넣기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세자녀 어머니법이 통과됐다는 거야. 얘가 실험실에서 그 시험관 아기로 태어났는데 이 유전자는 3명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자 조합이거든. 그러면 어머니가 셋이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 인간이 개인이라는 거는 한 명의 엄마와 한 명의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요. 그런데 이 과학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 엄마가 셋이 되는 거지. 유전자를 3명한테서 카피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누가 진짜 내 엄마야? 나의 3분의 1은 이 엄마고 나의 3분의 1은 저 엄마고 나의 3분의 1은 요 엄마지. 어버이날 때 돈 많이 나가겠다. 왜냐면 엄마가 3명이라서 선물 3개 사야 돼. 네. 그러면 봐봐. 내가 통합된 존재라는 믿음이 깨지지. 유전자도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진짜 내가 나의 주인일까? 옛날에 신의 시대, 중세 시대에는 신은 나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 그걸 지금은 기업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진짜 나의 주인이 맞는겨? 과거에 근데 이전의 사회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의 앞대가리에 보면은 죽음의 사자, 저승사자 그 사파가 나와. 그러니까 네가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데려간 거야. 그게 그 과거의 죽음과 인물 보는 관점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초월한 다른 권위가 있다면은 이건 새로운 중세의 시작이 아닐까? 더 막강한 권력이 나타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명제가 이 책에 나오는데 지능과 의식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의식이라는 거는 내 자존감이에요. 나의 주인은 나라는 거야. 나는 고통과 슬픔과 욕망을 아는 주체야. 반면에 지능은 그건 기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능과 의식이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지능이 더 의식을 압도하는 거지. 그러면은 나에 대한 주인이 바뀌겠지. 그 지능은 바로 기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는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기계가 우리가 병을 앓고 있으면 그 병을 조기에 진단해서 너는 폐암이야, 너는 혈액암이야, 이런 어떤 것들을 진단을 해가지고 나의 병까지도 나노로봇을 투입해서 그걸 갖다가 제거해 준다면 내 수명이 120세, 150세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생사여탈권을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건강은 인공지능에 의지하게 되겠지. 왜? 내가 내 질병을 모르는데 쟤는 알거든.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데이터 종교라고 하는 건데, 참고로 같이 읽어볼 만한 책이 있어요. 감시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 이 책이 이제 던진 우리 사회에 큰 지적인 충격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잉여 가치를 구글이나 이런 그 빅테크 기업이 어떻게 착취하고 감시하는가를 원리적인 설명을 해가지고 중요한 책인데, 그래서 인용도 많이 됐는데 문제는 600페이지가 넘는다. 여름 휴가는 이 책 읽으시려면 다 여기 갖다 바쳐야 돼. 근데 한번 읽어놓으면 오래 가고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과연 우리 시대 나의 주인은 난가, 이런 어떤 자존의 위기의 시대에서 시민 공동체는 이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정부는 실패해요. 나는 윤석열 정부는 실패했고 저거 임기 못 마치고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그러면 다른 정권이 등장하면 그럼 성공하느냐?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 이제는 정당이란 제도 자체가 낡았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근대사회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지 인공지능 시대 산물이 아니요. 그런데 이 욕망까지 다 예측이 되는 시대, 정부의 법과 제도와 정책이 그걸 어떻게 따라가? 그러니까 정부는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술 문명의 세계에서는 이런 어떤 인간, 나의 존재의 의미가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단 어디까지가 나냐? 우선 이게 우선 문제가 돼요. 이게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내가 아닌지 이 경계선이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뇌 기계 인터페이스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과 기계가 융합되는 거야. 예컨대 생각만으로 기계가 조종이 돼. 그 다음에 뇌 두개골에다 마이크로칩을 심어가지고 기계를 조종하고 또 기계가 날 조종해. 그러면은 인간의 고유한 어떤 노동 작업이라는 게 뭐야? 이게 기계가 일을 한 거요. 내가 한 거요. 아니면은 이게 무슨 활동이야 도대체가? 데이터는 어디서 축적되는 거지? 개인의 권리와 그 정치적 권력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 해체되는 거야. 나의 주인이 나라는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통합된 자아로서의 나 개인이라는 의식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 내가 조각조각 분해돼서 집에 가서는 유튜브를 봐야 되고 지하철에선 트위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신저와 멀티 해가지고 어느 콘텐츠를 봐야 되고 소비하는 인간으로 전락이 되는데, 이 순간 나는 이제 나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일종의 좀비로 변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대목은 이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인에는 우리인가? 그 다음에 우리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시민 공동체가 있는데 그 권력은 누가 행사해야 되는? 저런 윤석열 같은 무도하고 저런 무식하게 짝이 없는 저 치료가 필요한 정신분열자를 우리가 저기 지도자로 앉혀놓고 사는 우리 자신이 왜 슬퍼? 저 사람한테 자유를 박탈당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권자 역할을 못하게 되는구나. 이런 게 억울하고 원통해 죽겠는 거야. 그런 시민들이 대략 한 57%야 지금. 윤석열을 정말 못한다. 이런 게 우리 국민의 57%가 박탈당한 느낌 때문에 슬퍼하는 거야 이게. 근데 다른 정부가 등장해도 영원히 나의 정치에 대한 욕망은 충족이 안 돼.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에 종속돼? 지능, 기계. 내가 서서히 분해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의원님 화려와 한 병 드셔보시죠. 네. 진짜 진하고 향이 좋죠. 내 앞에 양귀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탄력, 기미, 잡티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프리미엄 화려화가 주름과 잡티 없는 탱탱한 피부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그 피부 노화가 말이에요. 이 피부 탄력이 떨어질 때 아주 급격히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프리미엄 화려화는 총 22가지가 넘는 천연 성분들이 푸석하고 건조해진 피부를 생기 넘치게 도와드릴 겁니다. 식약처와 FDA에 등록된 제품 맞죠? 맞습니다. 향긋하고 맛있는 액상 형태로 하루 한 병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부인,
딸, 어머니, 이 여인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선물해야 되는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네, 프리미엄 화려화에서는 여름철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2상자 사면 2상자를 더 드리는 아니 2+2? 네, 엄청난 이벤트. 여기에 가격 할인과 사은품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화려화 이벤트를 검색하시거나 여기 나가는 대표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프리미엄 화려화!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리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또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꾸 보험사에서 귀찮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가입해라 저거 가입해라 이런 전화 안 하고 오히려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궁금해서 전화하게 만든다. 기존의 질병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분들,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학교 후배가 와서 그냥 부탁해서 가입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나도 보험료는 되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거든 이게. 근데 그걸 누가 체크해줘가지고 조정해주면 편하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이걸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기 때문에 양심적 보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시거나 대표 전화 1800-791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홈페이지도 있어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그냥 검색해서 네. 찾아가셔도 돼요. 자, 앞으로 내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시민들이 그러면은 형성이 되면은 어떤 대책이 가능하느냐. 우선 이런 문제의식이 공유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얘기 안 하는 다른 해법이 있습니다. 여기야 구글이나 뭐 이런 그 기업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중앙집권적 데이터 관리겠죠. 모든 걸 자기네 서버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야 되겠지. 그러나 그 역방향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 기술을 중앙에서 독점 못하도록, 하나의 플랫폼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술은 없을까? 있지. 블록체인이지. 개인 화폐, 개인 지갑. 이거는 저 구글이나 아마존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면 그 역방향의 기술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넷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중앙 서버가 통제 못하는 인터넷 세상. 모든 것이 탈중앙화된 인터넷 세상. 그게 웹 3.0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 사회 변화가 크게 세 가지 순서로 일어나고 있어요. 첫째 기술혁명, 둘째 사회혁명. 그러면 사회적으로 누가 권력은 누구한테 가고 제도는 어떻게 짜진가. 마지막에 인간혁명입니다. 인간혁명. 이제는 나란 존재는 뭐고 어디까지가 난가. 과거엔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었습니다. 근대 시대에는. 그러나 기술 문명의 시대에는 어디까지 기계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인지 몰라요. 나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자존감을 갈구하는 인간들끼리의 단단한 결속과 연대의 힘. 그게 시민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는 다른 기술이 쓰인다는 거예요. 예컨대 블록체인 같은.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그 해방구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투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 큰 어떤 문명사적 충돌, 이 충돌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반플랫폼, 탈중앙화되는 세력과 그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야 중앙집권화돼야 돼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세력과 이 둘 간의 싸움이 아마 사활을 건 문명적인 충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책을 내가 200% 요약한 거예요. 다른 책까지 해서. 이제 좀 책 읽기는 어렵지만 내 설명을 들으니까 네네. 느낌이 어때? 다시 이 책을 다시 좀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아 그래? 네. 진짜로. 되게 어렵다면서. 네. 근데 좀 듣고 나서 이 책을 읽으면
그래요? 깔끔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어. 너무 두꺼워서. 근데 너무 재밌는 것 두꺼워서. 같아요. 근데 이야기식으로 돼 있으니까 가끔은 어려운 책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 정목스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과거에 말이야 우리가 7, 80년대 이런 뉴스가 신문에 나오면은 굉장히 흥분한 거 있어. 오늘 영국의 어떤 등반가가 8,800m 에베레스트를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와 이랬거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뉴스에 안 나와. 하도 많이 올라가니까 다 정복해.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 뭐가 그 시절엔 그렇게 등반하기가 어렵던 산이 왜 갑자기 성공률이 높아졌을까? 그때 베이스 캠프가 원래 해발 3,000m에 있었어요. 그러면 8,000m를 올라가려면 5,000m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 이때 실패를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베이스 캠프는 해발 5,000m에 있어. 거기선 3,000m만 더 올라가면 돼. 성공률이 확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정목스님 얘기는 뭐냐면 목표는 높은 데 둬야 된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지점을 높은 데 설정해야 최종 목표 달성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3,000m보다는 5,000m의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다 기가 죽어가지고 자기 인간성을 실현하고 행복해지는데 목표가 다 낮다. 너무나 낮은데 베이스 캠프를 친다 사람들이. 이걸 조금 높여보아라 이거야. 그러면 훨씬 더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완성하는데 궁극적 목표 달성이 쉬워지는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좀 목표를 높여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시민 공동체의 목표가 환경이 보호되고 인간이 서로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탄소 배출을 제로를 달성하고 자 이런 얘기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게 되겠어? 그게 되겠어? 그래도 목표는 그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사회적 행동을 해야 일단은 조직화도 잘 되고 또 정치를 바꾸는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낮게 설정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할 일이라고는 윤석열 욕하는 거 외엔 할 게 없는 거야. 이게 제일 낮은 수준의 정치야.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야 돼. 초월해야 돼. 그래서 그 니체가 초인을 뭐라 그랬다고? 리버맨시. 그 존재는 불멸의 존재고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나 그 초인으로 가는 슬픈 운명을 우리가 자각할 때 아모르 파티. 운명은 사랑할 만하다. 살아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서로 이 시민 공동체가 단단하게 결속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가 오늘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뭔가 운명에 끌려가지 말고 운명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살 때도 있잖아요. 그냥. 난 대부분 그렇게 네, 살아. 저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야 우리 삶의 질이 네. 높아지겠죠. 높아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나란 누구인가 생각하자. 목표는 높이 잡자. 그러면서 연결되자. 잘 들으셨죠? 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숨 걸고 공부합시다.